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서울대학교는 하나, 둘, 셋. 어떻게? 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비슷한 질문이 뭐였죠? 자기소개서에 담아낸 자신의 감정 알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17학번 송민주입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경영학부를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으로 합격한 18학번 황원석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나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월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원서 마감 2주 전부터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이요? 네, 2주 전.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려웠던 항목이 있었나요? 저는 2번 항목이 가장 어려웠는데 저에게 기억에 남는 활동을 적는 칸이잖아요, 2번이. 근데 제가 돌아봤을 때 너무 쓰고 싶은 활동이 많은 거예요. 한 가지 활동을 적으려고 하니까 천자 가까이 써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경험과 또 나의 깨달음이 잘 이렇게 버무려져서 전달이 될까 하고 머리를 싸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까지는 와, 저 천자 이걸 어떻게 다 채우지?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쓰기 시작하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줄이지? 이 문제가 가장 컸어요. 저는 1번 문항이 가장 쓰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어린 시절 선수생활을 하다 보니까 1번 문항에 어떻게 선수생활을 하다가 공부로 전향하게 됐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많이 녹였는데요. 근데 선수생활의 기준이 애매해서 중학교 때까지 했던 거를 계속해서 써도 되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만 써야 되는지가 좀 애매해서 1번의 소재를 정하는데 좀 많이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선수였어요? 저 축구였어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선 거의 학교가요 자기소개서에 적지 말아야 할 항목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읽었어요. 중학교 내용도 삽입하면 안 된다 이러한 조항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중학교 때 운동했던 내용을 약간씩 가미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글자 수 제한이라는 것에 이제 발목을 잡혔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1, 2, 3, 4번 곱씹으면서 어떤 말을, 어떤 글자와 어떤 단어들을 남겨야 가장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 자기소개서가 의미가 있을까? 입학사정관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면 가지치기를 하면서 꼭 남기고 싶은 말, 이것들을 위주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방법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써놓은 후에 그 후에서 뭐가 더 좋은 소재인지, 뭐가 더 이번 사정관에게 어필이 될지 저희가 직접 고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더 좋은 글감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 중에서 글 자체도 역시 더 세련되지는 것 같아서 많이 적은 후에 그 다음에 첨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거라고 다들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재료들만 엄선을 해서 좋은 요리를 만드는 그런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기부에 장래희망을 어떻게 적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들어올 때부터 경영에 관련된 걸 직업을 선택해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경영이, 2학년 때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경영경제 전문가, 3학년 때는 아예 경영 쪽으로 들어가서 스포츠 마케터로 진로를 잡았습니다. 1학년 때는 좀 더 러프한, 좀 광범위한 그런 장래희망에서 시작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전공 적합적인, 좀 더 심화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입학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서 다행히도 교육학과 관련된 장래희망을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서울대학교는 정말 학자다운 학자를 뽑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슨 땡땡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땡땡 학자를 한 번이라도 장래희망 안에 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활기록부에 적었던 그 장래희망란이 이제 나중에 대학 입시를 실제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도. 저는 장래희망이 저의 입시에 있어서 기본적인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기부를 이 장래희망과 엮어서 만들어 가야겠다, 혹은 앞으로 나중에 쓸 자소서도 이렇게 장래희망과 엮어서 쓴 활동들을 연계해서 적어야겠다, 이러한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틀을 잡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팁이 생각나는데 저에게 더 도움이 된 거는 그 장래희망 옆에 희망 사유를 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특히 그 입학사정관들이 서류에 있는 모든 글자를 다 정독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어서 희망 사유조차도 정말 고심고심해서 내가 왜 교육학자가 되고 싶은지를 저의 경험, 읽었던 책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엮어서 쓰다 보니까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담은 본인의 강점 한두 가지를 소개해 주실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운동을 했던 경험이 어떻게 학업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주로 담았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얻은 성실함이나 끈기 같은 것을 학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주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독서실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방학 동안 어떻게 꾸준히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 1번에 넣으면서 저의 장점을 부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자기소개서의 강점은 정말 서울대학교에 특화된 자기소개서였던 것 같아요. 학자라고 하면 뭘 들고 있는 이미지가 생각이 나나요?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 모습. 네. 책을 많이 읽는 학생,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알을 이렇게 넓혀가는 학생을 매우 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그 자기소개서는 4번 항목이 독서 영역일 만큼 많이 중요한데요. 저는 4번 독서 항목을 쓸 때 3가지 책을 골라야 되는데 하나는 정말 교육스러운 그런 책을 하나 골랐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설책,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골랐는데 그 책은 솔직히 어떤 교육적이다라고 쉽게 말하기 힘든 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것은 누구나 읽을 법한 책이지만 나만의 어떤 시각으로 그 책을 읽은 사람은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멋진 신세계에서 나오는 수면 유도 교육법, 그걸 도덕교육과 관련시켜서 얘기하는 등 그런 방향으로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책 몇 권이나 읽으셨나요? 네? 너무 많아서 제가 원석 씨는 생각이 나나요? 저는 10권.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우선 수험생활이 3년이잖아요. 이 3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제가 수능 100일 남았었다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달려온 거예요. 이제 단 100일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99일이네요. 이제 단 99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했던 노력만큼 남은 시간에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은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만한 쓴소리, 이런 것들, 잔소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잘하고 있다는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요. 너 뭐가 될래?